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프로테우스 코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V9에서 오실로스코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에 사무파를 이용한 반전 증폭기 회로를 구성해 놨는데요. 여기에 입력을 주고 그 출력을 시스템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오실로스코프 사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기 측기에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연결해서 신호 발생기 하나를 연결하겠습니다. 신호 발생기 사용법은 우리 영상에 가상기 측기 사용법에서 아마 설명이 되어 있을 거니까 가상기 측기 중에 신호 발생기 시그널 제너레이터는 그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에는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실로스코프를 화면에 배치해서 각 채널을 연결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서 추후에 시스템 오실로스코프를 설명할 거고요. 지금 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방법은 이렇게 연결했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널 B를 출력을 잡고요. 채널 A로 입력을 찍어요. 이렇게 가면 신호선이 이렇게 회로에 연결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방식이라고 하면 요거는 신호 발생기고요. 요거는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오실로스코프. 자, 이 상태에서 예전에는 어떠한 설정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가 어떠한 복잡한 회로를 꾸몄을 때 이렇게 신호선이 가다 보면, 즉 오실로스코프의 이 프로브를 이렇게 신호선으로 연결하다 보면 회로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우스 9에 새로 추가된 것이 요 기존에 있는 이 스코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코프를 삭제를 하고요. 실행을 해보는데, 여러분 화면 좌측 하단에 실행, 스텝, 포즈, 정지, 그리고 새로운 아이콘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금은 시뮬레이션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활성화돼요. 자, 얘를 눌러보겠습니다. 얘를 눌러보면 스코프 창이, 지금 제가 듀얼 모니터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본은 이 형태입니다. 윈도우 창에 기본적으로 시스템 오실로스코프의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옮겨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이즈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화면을 크게 보기 위해서 부품 리스트 창을 갈게요. 이 부분도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드릴게요. 자, 이렇게 놓을게요. 아까는 여기서 A 채널, B 채널, C 채널 연결했었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옮길게요.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찍습니다. 그냥. 자, 채널 A, A자 오른쪽에 동그라미에 플러스 표시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현재는 검정색이죠. 얘를 클릭을 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찍게 되면 이렇게 사용됐다고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자, 이제 입력을 찍었어요. 출력은 채널 B로 찍을게요. B 옆에 있는 다시 동그라미 모양 찍고 이걸 찍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파형을 살펴보죠. 일단 신호 발생기의 주파수는 kHz로 3kHz를 맞추겠습니다. 3kHz. 그리고 전압은 1V로 맞출게요. 1V로. 만약에 이 부분이 잘 안 되시면 이 부분을 보시는데 이 부분이 1mm가 1V를 맞추기 힘들잖아요. 지금처럼 이게 1V가 아니라 뭐 1.1, 1.6이 될 경우 맞추기 힘드시면 이렇게 다시 가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1 이렇게 돼요. 정확하게 맞추실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 신호는 현재 삼각하인데 웨이브 폼을 클릭을 해서, 원래 오리지널은 아마 이렇게 펄스파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처음 실행을 하면 웨이브폼이 이렇게 고정파가 돼 있을 거예요. 얘를 눌러서 사인파가 입력이 되도록 연결합니다. 3K 1V죠. 자, 그러면 스코프를 가보겠습니다. 채널 A의 현재 볼티지 디비전이 5V잖아요. 얘를 올려서 1V로. B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되죠. 채널 B가 AC 모드가 아니라 그라운드 모드였기 때문에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채널 C는 오프 상태를 할게요. 오프. 사라졌고요. 얘도 오프. 그럼 이제 두 개만 남았죠. 자, 이 상태에서 예전에 프로테우스 즉 V8 버전까지는 여기에 있는 이 타임 디비전 시간축을 조정해서 이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이 주파수가 너무 빠르거나 느렸을 때에 이 구성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하시는 시간축을 설정했을 때 이 시간축을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싶으시면 이 다이얼 위쪽에 줌이라고 하는 다이얼이 하나 생겼습니다. 줌을 올리거나 내리면 이 안에서 시간축 안에서 이렇게 화면 자체를 이렇게 줌 하듯이 이렇게 파형의 폭을 우리가 이렇게 넓게 보거나 적게 보는 게 있습니다. 시간축은 고정입니다. 만약에 제가 옮겨볼까요? 이 상태에서도 이 줌 기능을 사용해서 내리거나 내리면 좀 더 세분하게 돼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이 여기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이거는 시스템 오시로스코프니까 당겨서 확대합니다. 이렇게 당겨서 확대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소스 부분에 꺽쇠가 있죠. 여기 A가 있고 B가 있죠. C가 있고 D가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 우리가 오시로스코프를 사용할 때 리사즈 이상각을 계산할 때 여기는 현재 전체 모드고요. A, B 이렇게 해서 리사즈 XY 모드를 쓸 때 사용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그 기존에 사용하시는 방법과 똑같아요. 커플링 모드는 여러분이 AC냐 DC냐는 본인이 설정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8버전과 똑같습니다. 달라진 점이 프로브를 입력한다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볼게요. 좀 옮기고 얘를 옮길까요? 얘를 옮겨서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아까 프로브를 우리가 신호선을 찍지 않는다 그랬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측정 부분을 옮기고 싶다. 예를 들어서 입력 신호를 저항의 좌측이 아닌 우측에 두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는 시뮬레이션을 멈추고 얘를 이동시켰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얘를 눌러요. 그리고 여기를 찍어요. 그럼 옮겨집니다. 지금같이 옮겨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가겠습니다. 얘를 눌러서 다시 여기를 찍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시뮬레이션을 멈추지 않고도 측정 부분에 프로브를 옮겨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V9의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측정을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K에 1V를 놨고요. 이 화면은 V8과 똑같습니다. 우클릭, 셋업에서 원하시는 대로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다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흰색. 자, 그 다음 마크는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그 다음 커서가 설정을 잘못했네요. 셋업에서 마크가 아니라 커서 L 눌러야죠. 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좀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위치를 좀 바꿀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좀 넓힐까? 1V 1V 레인지예요. 자, 그럼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0.5로 좀 키울게요. 자, 이제 오토를 끄겠습니다. 자, 얘가 입력은 1V니까 출력이 얼마가 나오나 보죠. 출력이 5V예요. 입력은 1V고 여기는 여기까지가
1V예요. 이게 내리고 올려야겠네. 자, 1V. 그러면 1대5네요. 1대5. 1대5. 무슨 얘기야? R 인분의 RF 해서 5V다 이거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5V의 의미는 뭐야? 위상이 반전이다. 보시면 여기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서는 아래로 내려오죠. 왜? 반전즉 복귀니까. 반전즉 복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OPM프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코프 사용법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 신호에 보면 A 신호와 B 신호. 이거 끌게요. 커서 이 A와 B를 더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커지겠죠. 그렇죠? 이래 버리면 아까 얼마였습니까? 클리어 볼 커서 위로 올라가 있는데 내려야겠네요. 클리어 올 커서 조금 시간축에서 이렇게 넓히고 오토 끌게요. 입력 신호를 반전시켜서 입력이 1V고 출력이 5V니까 6V가 되는 거죠. 이걸 반전시켜버리면 오토를 키게 되면 얘는 작아지겠죠. 상대적으로 1에서 5였으니까 4가 되는 거죠. 1에서 5였으니까 4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교재를 보고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이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용법은 V8과 똑같다. 여기 다이얼 버튼은 추가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이얼에 룸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됐고요. 이 파형을 곱하기 10. 그럼 좀 더 시간축에 많은 파형을 표시할 수 있겠죠. 1대1이냐 1대10이냐. 이 프로테우스는 프로브가 고정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를 쓸 때는 그 스코프 프로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이 달라진 부분은 특이한 점은 뭐다? 여기에 각 채널의 이름의 우측에 있는 이 버튼이 예전에는 신호선으로 연결하던 프로브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단점은 얘를 찍거나 우클릭을 해서 지울 수는 없어요. 얘를 지우고 싶으면 우클릭해서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변함없이 멈추고 지워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사용이 안 됐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채널에 이게 아까 활성화됐었잖아요. 얘를 누르게 되면 사용됐을 때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마찬가지 얘도 여기를 찍으면 초록색으로 사용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시로스코프가 측정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예전에는 우클릭을 해서 곱하기 2를 눌렀었는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만큼 이 파형을 창을 키울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기능들은 유사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댓글이나 메일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프로테우스에 달라진 오시로스코프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